제가 겪은 일인데 3학년 말 4학년이 됐는데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3년, 4년을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책 읽기를 시키면서 제가 어휘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휘력이 낮구나라는 거를. 그때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뭔지, 그리고 뭐 아이가 문장을 어떻게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17페이지부터 읽어볼 텐데요. 한반도의 첫 인류를 다루게 될 거예요. 한반도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많이 읽게 되고 한반도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는 거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한자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는 섬도자, 그리고 반만 섬인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만 섬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반도라고 하고, 반도 중에서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 한자를 써서 한국이라고도 하잖아요. 한이라고 부르는 반도. 아니라 한반도라는 땅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한반도의 첫 번째 인류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았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구석기 시대 인류는 언제부터 한반도에 살기 시작했을까요? 한반도에는 1935년에 처음 구석기 인류가 살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함경북도 동관진에서 철도를 놓기 위해 땅을 파헤치다가 동물뼈와 뗀석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 유물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동간진 유물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 유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평양 상원의 검은 모루동굴에서는 뗀석귀와 쌍코뿔이, 널적 큰뿔 사슴, 원숭이, 하이에나 같은 동물뼈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70에서 40만 년 전에 구석기 인류가 살던 흔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20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였고 18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70에서 40만 전에 구석기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라고 하면 한반도에 처음 정착했던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이겠죠.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모든 인류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 빙하기를 피해서 유럽이랑 아시아로 넘어오잖아요. 한반도에 정착한 첫 번째 인류도 아마 빙하기를 피해서 이동해 오던 호모 에렉투스 인류 중에 하나였겠죠. 다시 읽어볼게요. 한편 1978년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는 구석기 역사 연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사가 한탄강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주먹도끼를 주운 것입니다. 양면 주먹도끼는 날 부분만 떼어낸 원시집게보다 발전된 도구입니다.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도끼인데 한쪽을 이렇게 갈았다는 건 약간 그만큼 지능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전까지 양면 주먹도끼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만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고고학계는 아시아의 구석기 문화가 아프리카와 유럽보다 훨씬 뒤처진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연천 정곡리에서 양면 주먹도끼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뒤이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양면 주먹도끼가 출토되었고 세계의 구석기 문화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 뼈 화석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평안남도 덕천 승리산 기슭의 동굴에는 갖가지 동물뼈와 다양한 사람의 이빨과 어깨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뼈의 주인공은 20만 년 전쯤 이 동굴에서 살던 구석기 시대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충청북도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110cm쯤 되는 어린아이의 뼈 화석이 제 모습을 거의 갖춘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옆에 그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 뼈 화석에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흥수아이는 평평한 석회암 돌 위에 눕혀져 있고 고운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에는 국화꽃 꽃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4만 년 전쯤 아마도 가족들은 흥수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국화꽃으로 무덤을 장식했을 겁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이 뼈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이의 장례를 치러준 것 같은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지능이 발달했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죽은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화꽃을 가슴에 얹어줄 정도로 굉장히 인류가 많은 진화를 했다는 것을 이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